오늘 낭독할 책은 역전하는 법입니다. 빌 퍼킨스 지음. 빌 퍼킨스, 아이오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16,000달러의 연봉을 받고 원룸에서 지내며 뉴욕 상업거래소 스크린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직장에서 해고된 후 에너지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뉴욕에서 텍사스로 이주한 그는 이후 5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에너지 트레이더의 반열에 오른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삶을 최적화하는 기술에 관하여. 2장, 무엇보다 경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3장, 왜 다 쓰고 죽어야 하는가. 4장, 돈을 쓰는 법. 5장, 아니 그럼 내 자식들은 어쩌라고. 6장, 산다는 건 결국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7장, 시기를 놓치면 인생 헐값된다. 8장, 언젠가 내 인생의 정점일까. 9장, 과감하되 바보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7장, 시기를 놓치면 인생이 헐값된다. 이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경험마다 적절한 때가 있음을 유의하라. 딸이 어렸을 때 우리는 함께 곰돌이푸 히파럼프 무비 영화를 즐겨보곤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린이 영화죠. 우정에 대한 다정하고 순수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이나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딸이 10살이 된 이후 어느 날 딸에게 그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더니 제게 이제 더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만화 영화를 보기에 자기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나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미리 제 딸이 그날부터 더는 곰돌이푸 영화를 보지 않을 거라고 알려줬더라면 아마 저는 아이와 함께 그 영화를 훨씬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날을 알기 어렵죠.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점차 사라지는 데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슬픈 사실입니다만 좋은 소식도 있죠.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즉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퇴색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더욱 과감히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으며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점차 쇠퇴할 것이라는 냉정하고 차가운 진실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분명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진실이죠. 바로 우리 모두 평생에 걸쳐 여러 차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삶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이 보편적인 과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탐구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인생 경험을 계획하기 위한 도구, 일명 타임 버킷을 소개할 겁니다. 확실한 종점은 없다. 저의 곰돌이푸 영화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둘러싸여 어린이 영화를 함께 보는 아빠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에서 그 단계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딸들의 축구 경기를 지켜보거나 댄스 발표회에 참석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아이들과도 다른 경험을 여전히 즐기고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현재 버전의 저 또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저의 노화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서핑을 즐기는 날, 마지막으로 포커대회에 참가하는 날, 또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라 외국을 여행하는 날도 결국에는 찾아오겠죠. 이 마지막 경험들 중 어떤 것들은 좀 더 일찍 찾아오겠지만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마침내 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집착하거나 우울하고 음침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제가 죽는 날과 특정 경험들을 더는 즐길 수 없게 되는 날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해당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 안에 10대도 죽고 대학생이었던 당신도 죽고 싱글로 지냈던 당신도 죽고 한 아기의 부모였던 당신도 곧 죽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죽음이 일단 일어나면 되돌아갈 길은 없죠. 죽는다는 표현이 어쩌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삶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죽음과 소멸이라니.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살아내고 즐기고 극대화해야 할 삶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들은 극대화하는 데서 겪게 되는 문제는 단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아본 게 언제였습니까? 존경했던 스승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때는요. 지금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그날을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학창시절이나 휴가여행과는 달리 우리 삶의 대부분 시기에서 종점은 별다른 기척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각 시기가 겹칠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마지막을 맞이하죠. 이처럼 삶의 모든 단계가 궁극적으로는 완료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들을 누릴 기회의 창이 영원히 닫히기 직전까지만 그 경험들을 미뤄둘 수 있습니다. 대형 리조트에 있는 여러 수영장들을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보통 이런 곳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수영장, 좀 큰 아이들과 10대를 위한 워터 슬라이드가 딸린 수영장, 또 성인용 수영장이 있고 장소에 따라 왕복 수영을 위한 수영장이나 노인들을 위한 수영장까지 갖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수영장이든 가서 수영할 수 있지만 각 수영장마다 규칙을 지켜야 하죠. 만약 유아용 수영장을 이용하기에 너무 나이 들었지만 그때까지 수영을 못 배웠다면 그냥 10대용 수영장에 가면 됩니다. 더 나중에는 성인용 수영장에 가면 되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더는 10대가 아니니 워터 슬라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10대 시절에 워터 슬라이드를 무서워했던 게 지금 너무 후회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특정 경험을 미뤄둘 수가 있죠. 20대 시절의 여행이나 어떤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30대의 그 일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신체적 경험을 이전시키는 능력에는 제한이 걸려 있죠. 실제로 그 제한은 사람들 대부분이 미루고 미루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평생 자기들이 유아용 수영장도 10대용 수영장도 다 이용할 수 있을 듯이 봅니다. 아니, 인생 전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인 것처럼 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노인용 수영장에 몸을 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째서 본인이 여기 있는지 묻게 되곤 합니다. 후회 없는 삶.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과도하게 지연된 만족과 그로 인한 후회를 맞이하는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모범생 10대부터 승진의 몸에 내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10대 자녀와의 대체 불가능한 경험, 계속해서 놓쳐버리는 중년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때로 사람들은 자녀가 둥지를 떠날 때처럼 기회의 창이 닫히기 직전에야 자신의 실수를 눈치챕니다. 또 때로는 삶의 다음 단계에서 만회하겠다는 다짐밖에 할 수 없을 때 이르러 비로소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슬픈 경우는 본인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그 깨달음을 얻을 때입니다. 그 무엇도 정말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나머지 그저 과거와 화해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죠. 우리에게는 아직 변화와 조정을 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종 전에 어떤 후회를 남겼는지 읽고 들음으로써 깨달음과 동기부여의 계기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이런 후회 대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귀를 잘 기울여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드러납니다. 완화치료 간병인으로 일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한 호주 여성은 죽을 날을 겨우 몇 주 앞둔 환자들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을 듣던 와중에 그중 주된 5가지를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2가지 후회는 저의 메시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를 가졌더라면 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으며 살지 못했다는 그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그 꿈들에 대한 후회였죠. 인생에서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바를 무시하고 주변 사회가 바라는 길을 추구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깊은 후회를 맞이할 위험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배제하고 고된 노력과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이므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될 만도 하죠. 사무실에서 더 많이 일했어야 한다는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옛 속담이 떠오르더군요.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회이자 브로니 웨어가 담당한 남성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였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이 후회는 지금까지 제가 주장했던 바의 핵심을 찌르고 있죠. 웨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간호한 모든 남성은 직장 생활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 그토록 긴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을 깊게 후회했습니다. 여성 환자들도 같은 후회를 하긴 했지만 웨어 역시 지적했듯 이들은 주로 9세대 사람들이라 직장 생활을 경험한 여성은 매우 적은 편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때의 일에는 자녀 양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한 일이라는 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돈을 버는 일, 그로 인해 자녀의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교류를 놓치게 되는 일을 지칭하죠. 자, 이쯤에서 깊게 심호흡 한번 합시다. 죽음과 인생의 후회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우울하게 들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잃게 될 것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이른 슬픔을 안기게 되리라는 점을 또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다가올 상실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실험에서 그 이유가 밝혀진 바 있죠. 심리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이 젊은 학생들에게 30일 뒤 멀리 이사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에 따라 앞으로 30일간의 계획을 짜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학교 내에 좋아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남은 시간을 충분히 즐기라고 한 셈입니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매주 어떤 일을 했는지 적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대조군의 신입생들에게는 어떤 상상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저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 됐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할 수 있듯이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두 번째 그룹보다 30일 뒤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뭔가 더 많은 활동을 했든 아니면 일상적인 일에서 더 큰 즐거움을 짜냈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분명 효과가 발휘된 겁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허락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확실히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역전하는 법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돈과 인생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법, 역전하는 법.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 마인드 빌딩, 저자 빌 퍼킨스.